안녕하세요. 저는 종종 이 첫널에 보긴 했는데 몇 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니 참 희한하네요. 반면에 제가 용기를 낸 것은 그래도 이쪽 분들이 제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 이혼한 지금까지 직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솔직히 회사 안에서 은연중에 이혼한 게 슬쩍 알려지게 됐지만 다들 쉬쉬하고 별로 티내지 않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 외적으로는 신경 쓸 게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만둘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참아내길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 약간 어머니로부터 말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로 그만두는 며느리들이 실제 있네요. 저는 꿋꿋이요. 버텼거든요. 있잖아. 나는 내가 참 좋은 해 다니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그랬어. 근데 그네 신랑, 어릴 때 친구 명철이 말이야. 그 엄마 있잖아. 여기 근방에 살거든. 아니, 그 옆편. 내가 며느리 직업이 너무 좋으면 아들이 출세를 못 한다더라고요. 있을까요? 그냥 허허 웃으며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라 했어요. 사실보다 제 직장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어머니셨어요. 연애할 때도 상견 때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나는 이영주가 그런 태기업 다닌다는 거 알고 진짜 부인이 고생 많이 하셔서 키우셨나요? 아주 그냥 내 주변 며느리 감들 중에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복지도 좋다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듣고 깜짝 났어요. 친정 엄마는 그냥 머쓱하게 웃으며 일단은 딸 칭찬해주고 좋은 소식이라니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때도 시댁, 외가, 친가분들께 제 회사를 말해가며 침이 마르게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헌데 신혼 초쯤 갑자기 또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니 좀 별로더라고요. 다가 명절 때는 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제가 용돈 좀 드렸더니 남편이 이때 엄청 의시되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영주 회사에서 이래저래 챙겨준 돈인데 그거 다 양가 부모님 나눠 드리는 거야. 성과급도 장난 아니고 하여간 이래서 대기업이 좋다니까. 근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야 좋지. 우리 며느리 열심히 일해서 준 돈이니까. 근데 나는 이게 아들이 이만치 벌어다 주면 더 속기 편하겠는데 말이야. 그래야 내가 잠도 2다리 뻗고 잘 거 아니야. 어머니는 내심 고민이 있는데 말씀하셨고 저한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하더라고요. 영주야, 너 이제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직장도 적당한 대로 옮기던지 아니면 쉬엄쉬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보니까. 그런 데는 돈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키잖아. 받는 만큼 이것저것 시킬 텐데. 그래 가지고 애 키우고내 신랑 내주하고 할 수 있겠어? 당황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푼수 같은 어머니 아들이 먼저 나셨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직장은 한 번 그만두면 끝이야. 주식도 아니고 휴직할 만한 사위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게 해? 난 영주가 거의 내 2배 성과를 내니까 너무 든든한데. 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작은 데만 있을 것 같아. 점점 어깨도 펴고 멀리 나가야지. 그러려면 한쪽이 집에서 제대로 잡아줘야지. 에휴, 엄마. 이 회사도 러먹었지만 나도 지금 인턴이고 위치가 애매해. 겨우 들어왔고 다른 데 들어가기는 정말 더 힘들다니까. 나한테 기대하기보단 영주가 여기서 더 승진하기 바래봐. 이놈 자식이 엄마 속도 모르고 어영부영. 제 퇴사 관련된 얘기는 지나갔으나 저는 어머니의 저런 걱정이 점점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금전적인 능력이 뛰어나 걸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전 착실히 잘 다니고 있었고 친정에서도 웬만하면 쭉 근무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어멜리 심리도 뻔히 보이는 데다가
나는 관도 생각 없어 임신하게 돼서 아기 나도 나는 바로 복직할 거야. 요즘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돈도 야무지게 모으고 있어. 이 무렵 회사에서도 큰 일시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요. 갑자기 공지사항이 내려왔어요. 사업 이전 문제를 두고 리모델링 얘기가 커졌는데 미루다가 이번에 결정이 난 거예요. 저는 대체로 근무지에 계속 있는 편이라 외부로 나갈 일도 딱히 없고 저를 비롯한 몇몇 부서 직원들은 일정 기간 재택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재택으로 일해본 적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저를 포함해 적지 않은 인원들이 함께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진 않았어요. 남편은 돌아가는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그럼 월급은 출근 안 한다고 급여도 깎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보통 직접 출근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줄 것 같던데 리모델링하면 회사도 돈을 엄청 쓸 테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거라서 변동 없대요. 사실 변동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도 얘기해 볼까 했는데 다행이지 뭐. 그럼 집에서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랑 똑같이 계속 컴퓨터만 붙들고 있어야 돼. 초반에는 그렇겠지만 갈수록 나도 적응돼서 시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매번 회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업 위주로 돌아가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딱히 편히 부탁한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간간히 집안일도 하고 한 끼 정도는 만들어 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부부 맞벌이에요. 제가 훨씬 바쁘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각자 먹거리를 사와서 마주 앉아서 먹었고 집밥은 통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재택근을 시작한 지 한 2주차 무렵부터 근처에서 다 국도 끓여보고 간단히 해서 남편 저녁을 차려줬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랑한답시고 그걸 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어머니는 칭찬해주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큰 결심을 했구나. 그래, 일하면서 살림 돌보고 남편 챙기기 어디 쉬워. 좋은 결정 잘했다, 어머니. 이건 회사에서 내려온 방침이라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근무 환경만 바뀌는 것 뿐이라서요. 속상한 내 마음내 다 이해한다. 사돈도 너 고주 공부시키느라 고생했겠다. 그래도 여자들은 이렇게 시집가서 자기 할 일 하다 보면 직장도 중간에 관두기 하고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거야. 어머니는 제가 재택건물로 바뀐 걸 마치 살아도 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타깝다. 너 속상하겠다. 그래도 어쩌겠냐. 내 조에 충실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흘러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제 기분은 마침 놀림을 당한 마냥 안 좋았던 게요. 어머니는 끝끝내 제가 본인 아들보다 나서지 않시더군요. 승진, 일하는 했으면 알아놓으셨을 봐 싶어 찝찝했어요. 정작 본인 아들은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데 말이에요. 내신 걱정한 게 난 인턴이라 월급도 못 받고 생활이 마땅치 않잖아. 나 정말 집에 거의 다 어인하다시피 해서 지금 여유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이래저래 신경 써줘서 여기 들어왔고 할 일도 많잖아. 당신 재택한다고 해서 월급판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었어.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기미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의 일에 충실해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완전히 쉬기를 바라시나요?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며느리가 본인 아들 잘 봐주길 바라겠지. 정작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업혀가는 걸 잘 모르나 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확실히 이 무렵엔 남편도 눈치를 받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지금 대출 갚고 돈 들어갈 때 많은 거 아닌데. 사실 우리 차가 있어야 되긴 하잖아. 나 지금 여기 오가고 중간에 외근도 갈 일이 있고. 아무튼 차가 진짜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낡은 차를 타던 거를 팔아서 집에 보태고 하다 보니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사려고 했는데 시기를 조금 당기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우리 외할머니 원하셨을 때 엄마 차로 오가면서 생각이 많더라고. 우리 차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미리 쓰고 좀 감각에 키고 하면 좋지. 당신은 운전 잘하잖아. 이렇게 협의가 된 우리는 몇 달 고민하다가 차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더 클 것 같아서 작은 차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도 대비해야 되고 나는 재택근무로 복구하면 차를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됐답니다. 헌데 그 무렵쯤에 아버님이 시댁에서 호출하자 이동했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뚜벅이로 오던 우리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니, 이 차가 네 멋있다네. 아빠처럼 너무 비교된다. 진짜 이거 말로만 들었지 원 우리 아들 장하다. 장애 아이. 엄마 이건 그냥 우리 둘 다 같이 타려고 산 거야? 한 번 사는 거 좋은 거 타고 싶어서 조금 물했어. 물이라게 뭐가 있어? 어차피 너는 잘 될 건데 열심히 일해서 더 벌고 더 좋은 거 타. 우리 아들 완전 출세했네.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 엄청난 외제차도 아닌데 어머니는 자꾸 본인 아들 어깨에 힘을 팍팍 넣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차를 구입한 걸 아시더라. 이동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전엔 버스로 병원도 잘 안 다니셨으면 금요일 밤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군요. 나 관점 때문에 치료받는 그 사거리 병은 알지 내 약해놨는데 이거와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너들 차로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 아내, 많이 불편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집 앞으로 갈게요. 그래. 근데 가는 길에 우리 수정이도 같이 데려가려고. 애도 내가 걱정돼서 같이 가봐야 된다. 저는 그러시라고 했고 다음날 아침에 시댁에 같이 갔는데요. 솔직히 차로 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꼭 같이 가자고 하시고 돌아오는 게 시누인 차에 타자마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전아, 오빠 새로 차로 뽑았는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저기 산책로 쪽으로 해서 쭉 돌아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경치 좀 엄마 보여주자. 너무 좋다 그래. 거기 산 뒤쪽으로 꽃 많이 펴서 기가 막히지. 그리로 돌보. 저는 오후에 일할 게 있어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았는데 어머니랑 신우는 드라이브를 즐길 생각이라고. 우선은 그들 의견에 따라서 한 몇 바퀴 돌고 돌아 이제 집으로 모셔 드리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저는 곤란하다고 거절했답니다.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도 집에 일거리가 있어서 지금부 집중을 좀 해야. 아니면 제가 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남편이랑 셋이 식사하시던 것도 아니라 영상으로 회의해야 돼서 밖에서 일은 못하겠네요. 죄송하지만 다른 날 오시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어머니는 기분이 언질러지셨는지 바로 날카로운 말투로 대꾸하시더군요. 오늘 토요일이잖아. 넌 이제 집에서 다시 자기 시작하는 애가 뭘 유난을 떨어? 집에서 회의 아이여. 야, 지나가던 강아지가 없겠다. 집에서 어떻게 회사 일을 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겠구나. 그냥 우리 좀 이따가 가면 안 돼. 가서 밥도 먹고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안 돼 말이야. 그거 좋긴 한데 근데 오늘은요 병원 진료만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실 줄 알았으면 저도 일정 미리 빼앗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오늘은 갑작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다른 날 약속 잡아서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딱딱하게 바로 일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진행하기로 한 상사분이 회의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한가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을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대신 회의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바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날 어머니와 신우는 대놓고 삐진 티를 내면서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서둘러 시댁에 둘을 내려주고 함께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주가 찰아락 흘러갔고 그 주 토요일 아침에 정말 기진맥진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오전 9시 반쯤이었을까? 제가 시간도 기억해요. 이때 시어머니가 엄청 배를 눌러대셨거나 남편과 둘 다 놀란 상태로 어머니를 맞이했고 뒤에 신우도 같이 왔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나 했더니 어머니는 잔뜩 뾰루퉁한 얼굴로 저를 스쳐서 그냥 현관으로 들어가시더니 거실에 맘대로 앉으시더니 나 아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어. 내가 지난주엔 바쁘다고 가라 했잖아. 그래서 오늘 왔다. 왜 오늘 쉬는 날이고, 하? 바쁘다고 유난 떠는 며느님 때문에 토요일까지 연락도 안 하고 기다리다 온 거야? 넌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냐? 저는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곤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또 벌컥 화를 내쉬더니 예, 넌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놀기만 하는 애가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나하나 따져대 아들? 집에 오는데 가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됐고, 우리 아침도 안 먹고 왔어. 밥이나 좀 차려와 봐. 저는 당장 장봐 오는 것도 없고 남편이랑 당연히 외식할 생각이었기에 기가 찼어요. 대신 남편이 쩔쩔매며 어머니께 설명을 하니 어머니는 이 상황조차 싫으셨나 봐요. 아이고, 너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이나 둘러대고 시키고 제대로 남편 밥이나 해먹이며 살고 있어. 직장도 관뒀고 집에 있으면 제대로 구실을 해야지. 뭔 외식이야, 했다. 저는 조금 화가 나서 바로 맞받아 쳤어요. 어머니, 저 능력 있어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똑같이 돈 벌고 있다고요. 아이고, 짠하다 짠해. 그 집에서 일한다고 그 약을 쓰고 핑계대더만 그냥 관둔 거나 마찬가지지 뭐야.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남편 잘 만나서 집도 차도 왔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 형편을 얻었으면 사람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머니 집도 차도 남편 도에 얻었다니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집도 같이 못했고 차는 심지어 제가 샀는데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산 거지? 우리 아들이 산 게 맞지? 저는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생떼를 쓰는 어머니에게 질려 저도 이렇게 유치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수증을 챙겨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차를 구매한 내용 여기 있고요. 제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통장에 있는 돈으로 제가 산 거예요. 여기 입출금 내역 보이시죠? 어머니는 놀면서 화면을 보시더니 자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고 고기를 확 돌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남편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젠 남편도 꼴보기 싫어졌겠지만 엄마 저기 맞아 와이프가 산 거야. 아니 그게 지금. 근데 중요해. 오늘은 나도 이 사람도 쉬어야 되니까 다음에 말하고 와. 저번에도 연락하고 와. 저라 했잖아. 어머니 이제 제가 마땅히 일을 하고 쉬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내가 남편보다 돈을 못 벌고 뭘 잘못한 사람처럼 말씀을 하세요? 저 너무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설사차하진 모두 남편 능력이라고 해도 우리 부부 일 아닌가요? 그러자 신호는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아휴, 새 언니는 참 똑똑해서 좋겠다. 잘 알겠어요. 엄마, 일어나. 우리 그냥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어. 내가 말했잖아. 새 언니한테는 씨도 안 먹힐 거라고. 어머니는 울긋불긋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걸 또 바보 같은 남편은 뒤쫓아가서 태워다 들린다며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센 어머니는 며느리, 제가 적금을 깨서 한 번에 구입했다는 걸 듣고 난이 너무 싫으셨나 봐요. 다시 남편이 돌아오더라고요. 저기, 엄마랑 수정이는 그냥 버스 타고 간다네. 에휴, 걸어다니다 되고 저는 더 뭐라고 알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당연히 그날 우리의 기분은 엉망진창이었다.
못 거는 상태가 됐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 어머니는 이날의 풍경을 얼마나 마음에 두었던 건지 또 연락하셨다고. 너, 그렇게 집에 번듯한 일 하는 거면네. 신우한테 일 가르쳐주고 일거리 줘부. 이제 그러냐? 얘도 멀쩡한 대학 나왔고 시키면 잘하니까. 제가 문서 작업하는 거긴 하지만 아가씨한테 을려? 어디서요? 어디긴 어디야네. 집에서 이제 그 좋은 집 도다가 어다 쓰려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건 어렵겠다고 거절했고 어머니가 꽤 앙금을 품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러고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따지듯 부르셨. 그든 너 그렇게 능력 있고 돈 잘 벌다니 어째 수정이 일 하나 줄 게 없냐? 그게 직장이 맞긴 한 거야. 나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왠지 유령 회사 같아. 혹시 뻥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한테 뭔가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머니랑 저 둘 다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웃기잖아. 집에서 일할 게 걸리게 뭐가 있어? 그거 하나 끼고 가르치는 게 어렵냐? 제가 왜요? 왜 아가씨를 끼고 가르쳐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납득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신랑이를 자꾸 이렇게 버리고 있으니 결국 어머니는 또 성질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면 받아들이긴 해야지. 저번에 당신이 우리 엄마가 좀 뭐라고 했다고 대도 안 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그랬어의 진저는 남편과 세한 상태로 얼마간 시간을 흘러 보냈어요. 뭐라고 하던 간에 죽어도 연락 안 받고 집에 오셔도 없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치 그걸 다 예상했다는 듯 어머니는 일을 저지르더라도 도저에게 정말 악몽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하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자꾸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 무시하는 걸 못 보겠어서 결정을 했다. 좀 이따가 수정이 갈 거니까 거리 알고 문 열어줘. 난 여기 병원이니 진료 끝나면 내 집으로 갈 거다. 무슨 아가씨가요? 왜 오는 건데요? 어머니, 저는 좀 이따가 일 때문에 나가야 돼서요. 근데 어머니는 저에게 통보를 아주 세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놈의 재택인데 직장인지 핑계 좀 그만되나?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없고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시험이랑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 멋대로 하는 애가 직장에서 뭘 하겠어? 솔직히 말해봐라. 괜히 우리들 보기 싫으니까 일한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전 답답해서 아니라고 몇 번 말했으나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셨어요.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이제 수정이 가면 그쪽에서 직장도 알아보고 하게 얼마간 데리고 있어. 수정이 일에 배도 머리 좋고 똘똘한 애야. 금방 취업도 될 거고 그쪽에 일단 교통편도 좋아서 여기저기 다니기 쉽다며 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말도 막 맞고 쭉 본인 말씀만 이어가셨어요. 그쪽에서 제대로 취업할 때까지 본인도 알아서 독립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데리고 있어. 안 그래도 신혼은 그 전부터 독립을 한 해 만에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신혼 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런 결심이 든 거 같더라고요. 와, 오빠의 집 진짜 좋다.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볼까? 결혼할 생각은 당장 없고 얼른 취업해서 나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저렇게 꾸미면서 예쁘게 놓고 살아야지. 근데 여기 지하철도 다 역세권이고 여기저기 다 통하는 데라 나중에 취업해도 다니기 괜찮겠다. 이 근처에 원룸 같은 건 없나? 그때도 취미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오빠한테 부담스럽다 소리를 했던 그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 슬쩍 얻어가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다짜고짜 냅다 신호와 합가 아니요. 게다가 저랑 얼굴도 마주하고 별도 말도 안 하고 맨날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본인도 몇 마디씩 얹어대는 아주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어린데 사회성도 그다 없어가지고
친구도 없고 취업도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쭉 떠올린 저에게 신우와의 생활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어요. 어머니, 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미리 상의도 안 해놓고 어떻게 아가씨만 보낼 생각을 하세요? 저, 집에서 업무 본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아가씨께 말씀하셔서 여긴 안 된다고 하세요. 저도 오셔도 못 반겨드려요. 얘가 진짜 이제 위에 어른도 못 되고 너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너희 부부가 사는 집이 어디? 너희 돈으로만 된 거야? 너 자꾸 내 돈도 들어갔다 그러고 저번에는 건방지게 영수증까지 갖고 와서 따박따박 따지지 않나? 거기에 오면 내 돈도 들어갔어. 내가 왜 할 말이 없어야 돼? 여기에서 저는 진짜 어머니 돈은 그대로 빼가시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엄연히 수정이도 너희들 가족이고 신우구 여동생처럼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는 여동생으로 여기고 도와준다고 내 입으로 내가 말했잖아. 그건 어디까지나 신혼 초에 남편이도 여동생 취업 안 된다 걱정하길래 취업 팁 같은 거 알려주겠다고 했던 말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시댁 성향을 잘 알아야 하며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던 얘기고요. 그래서 전 그때 할 만큼 했다고 따지고 있는 와중에 누가 배를 눌렀고 봐도 뻔하잖아요. 그건 신우. 일단 너무 화가 침노 올라도 열어줬는데 신우는 세상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캐리어 질질 끌고 들어오고 저한테 자긴 어디 있음 되군요. 아가씨, 저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 저랑도 직접 말씀을 하셔야지 어머니 통해서 건너 전달하시면 어떡해요? 왜요? 엄마가 가도 된다는데요. 그리고 언니는 왜 자꾸 엄마랑 싸우려고만 해요? 저도 연니한테 직접 얘기하다 저번에 우리 엄마랑 싸우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얘기 안 했어요. 무섭다는 분이 어머니한테 여기서 살겠다고 말씀해서 그걸 제가 돌고 돌아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데 어떻게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엄연히 제 공간이에요. 아가씨가 같이 사는 건 제 계획 안에 없었다고요. 제가 완전히 눈을 치켜뜨고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는 결국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언니가 안 된대. 나, 보고 나가래. 엄마, 어디쯤인데 짜증나. 엄마가 와서 얘기해. 그리고 신우는 팔짱 끼고 뻘쭘하게 서 있었던데 기분이 나빴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20여 분이 지나 어머니랑 다시 배를 눌러 대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저한테 마구대지를 하셨어요. 예상했던 그림이네요. 너, 어른 말을 대체 뭘로 알아들은 거야? 내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고 애를 이렇게 박에다 세워놓는 게 어디여. 제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아가씨가 나갔고요. 어머니, 저 말싸움하기 싫어요. 저는 그 누구도 오늘 부른 적이 없고 이렇게 싸울 일 만든 적도 없어요. 저도 이쯤 되니 악에 받쳐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어머니랑 싸워보자 심정이었고 오늘 밀리면 이제 평생 끌려다니겠다 생각이 서더군요. 도중에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지 딸 챙기고 지 엄마 챙기는 모녀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엄마가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정으로 생각이 간절하게 나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바닥에 드러넣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저는 아주 큰 한계를 느꼈고 그냥 이제 다 끝장을 파야겠다는군요. 세상 일은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돌아가지 아이고 속이 터진다. 진짜 팽팽 쳐놀고만 있는 게 공부 좀 했다고 잔머리는 아주 바짝 돌아가지만 너네 맘대로 해라. 난 내 맘대로 하련다. 여기 틀어 누워야지 뭐. 저는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던 신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말을 막 일으키기는 하더군요.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 그렇게 막 놀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랑 수정이 그래서 집에 와 있는 거야?
내가 갈 테니까 당신 엄마랑 너무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있어. 괜히 싸우고 크게 만들지 말고 알겠지. 저는 새삼 남편의 반응에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고 결자기식들 선에서 생각을 하더군요. 상황에 집에 온다는데 조금도 미안이 안 되는 걸 느끼고 나서야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친정 엄마께 바로 전화드려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인간들 평생 이러고 살 것 같아. 남편 대응하는 걸 보니 죽을 때까지 지 엄마랑 여동생한테 끌려다닐 것 같아. 난 이제 상종을 못하겠어. 그리고 안방 안에 있는 짐들을 적당히 챙겼어요. 아직도 외동 사진 액자가 크게 걸려 있는데 그걸 보니 새살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와 신우는 어느새 편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잡더군요. 저 나갈 거니까 편에도 계세요. 그리고 곧장 현관으로 향하는 저를 보고등 뒤에서 어머니는 막말을 내뱉었어요. 저거 하여간 기도 어마어마하게 세다니. 조어도 사과 한 번 안 하고 머리 숙일 줄을 몰라. 너 어딜 나가. 그만하시죠. 저 나간다니까. 이때 남편이 거의 다 왔다며 전화를 걸었더라. 그요. 저는 얼른 받아서 할 말만 했어요. 나 1시간 안쪽으로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봐. 일단 끊어. 그리고 나가버렸고 근처 카페로 옮겨갔어요. 정신이 확 들도록 커피를 원샷한 다음 바로 동네 커뮤니티 센터 요다를 수소문했답니다. 당장 부원으로 올 수 있을 만한 걸 찾으려면 여기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둘러보고 찾아내서 저는 제 할례를 얼른 지방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집으로 향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남편은 역시 제 예상대로 군이 집에 들이닥친 자기 식구들 때문에 속 썩는 제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 엄마랑 여동생이랑 다소 산만한 분위기 속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선 자와 뒤따른 이사짐센터 아저씨 두 분을 보고는 모두 기겁을 했어요. 남편과 신호, 어머니, 누구 하나 먼저 할 것도 없이 이게 뭐냐, 고 소리를 쳤고요. 저는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지키는 저희 결국 남편과 어머니가 옷자락을 확 붙잡고 뭐냐, 는 거예요. 저는 바로 몸을 돌려 어머니한테 와 쏟아냈어요. 어머니, 저 참을 만큼 참았잖아. 왜 그렇게 본인 아들 밑에 며느리를 못 굴려서 안 달리세요? 아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상견 때 거듭 강조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그럼 뭐 해요? 그 아들은 며느리 연줄로 어쩌지? 대교 근처까지 갔어도 인턴이나 하고 수입은 없어요. 누구 돈으로 살고 있는지 아시고.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고 그 사실을 지 엄마한테 제대로 오픈하 내는지 마구 당황해 하더군요. 왜 말을 못해? 나보고 내 얼굴 줄어들까 봐 걱정했다고 엄마한테 말 못했어. 당신도 어지간히 뒤에서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노래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 어머니가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한 번도 편을 안 들어주냐? 여보, 진짜 왜 이래? 장난이 지나치다. 정말 저는 바로 어머니한테 더 이어서 따졌어요. 적금 깨서 차 사줘. 결혼일래. 생활비도 다 내 월급으로 대주고 고맙단 소리 바란 적 정말 맹세코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저번에 한 번 대충 알려드렸는데도 며느리 코를 꺾고 싶어 안다인 하셨어요. 거기다가 아가씨까지 데리고 살라고요. 저 어머니 아들보다 잘나서 그렇게 못 살죠. 제가 미쳤나요? 그리고 자꾸 어머니 며느리 시절 얘기하시는데 저 오늘 이후로 안 볼 거니까 할 말 좀 할게요. 어머니가 저희들 뭘 하세요? 재택 구모 의미는 알기나 하세요? 말끝마다 자꾸 집에서 논다고 하시는데 그 집에서 노는 거 해가지고 한 달 얼마 버는지 확인시켜드려요. 그만해요. 언니야, 진짜 유치해서. 여기 갑자기 끼어든 신호의 말은 제 불같은 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어머니는 구구절절 본인이 받아칠 수 있는 말이 없으니 부거리 절려보는 것만 하고 계셨고요. 근데 제가 왜 물러나야 될까요? 결혼한 이래 저한 계속 비걸었던 어머니한테 할 말은 해야죠. 어머니는 끝낼를 그래도 아예 내 보내란 말은 안 하시고 얼마거니 집에 있게 하실 생각인가 봐요. 그니까 이러지 마라. 우리 아들내미가 아직 월급도 제대로 못 챙겨받았고 차도 내 돈이고 생활비도 내가 그렇게 오래 냈는지 나는 자세히는 몰랐어. 저는 이때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머니 뜻을 받아들여서 그런 줄 알았나 봐요. 그대로 쭉 흐름을 이어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저를 서운하게 했나 보다며 어른,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한심한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아니요. 초반에 싹이 보였고 너무 확실해 보여서 저는 그냥 다 끊을래. 어머니, 아들이 잘 되면 또 얼마나 저를 무시하신 거고? 또 아들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얼마나 제 탓을 하실 거예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치네요. 그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짐 다 싣고 친정으로 보내고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 남았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고 우리 집에서는 이미 앞서 제 결심들이 들으셨으니 각오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이런 그림을 바라지 않으셨을 거고 저는 웬만하면 제 일은 알아서 하는 타입이고 남편이나 어머니로 인해 힘든 점도 최근에 말했어요. 이날 일어난 일을 차분히 다 들으시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시더군요. 처음엔 내가 무작정 집으로 온 데서 엄마랑 아빠 정말 많이 놀랬어. 솔직히 지금도 진정이 안 돼. 근데 어쩌겠어? 도저히 참고 살려고 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 며느리 잘 들었다고 고마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앞에서 귀 죽이려고 그런 분은네. 시어머니 될 자격이 없다. 잘했어. 잘 나왔네. 그러니 저는 친정이 있으면서 제 짐들을 조금씩 처분하고 있었어요. 중고마켓에 올려서 홈수 가전들도 급한 대로 팔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남편이랑은 그 집 팔고 이용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몇 번 얼굴을 봤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걸 실감 못하는지 계속 멍해 있고 정 어둡군요. 나도 이제를 잃었고 그냥 다 속기 시끄럽네. 왕, 이렇게 됐으니 잘 정리하죠. 보니까 남편은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인턴 일도 도중에 아예 뒀더라고요. 가정이 평탄치 않아서 일에 집중을 못한다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인턴으로 버티고 있던 것도 중간중간 해가 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제가 중간에 빠져나가 버리니 금방 기이고 기존에 일하던 패턴도 다 망가졌나 봐요. 이 사람 외모는 칠하고 공부도 오래 했는데 일머리는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 남편 세워져 가면서 제까지 하며 열심히 쳐줬는데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지혜지 못하신 것 같아요. 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본인 아들과 시대 흐름을 냉정하게 생각하셨다면 저 같은 며느리 잘 구슬려서 얼마든지 아들한테 도움되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어른들, 특히 시어머니들 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엄마는 저 같은 며느리 있음 칭찬해주고 예뻐해 줘가면서 아들이랑 잘 지내게 더 머리를 썼을 거라 하시더군요. 아무튼 저는 신혼집 팔고 잠깐 생긴 여유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에요. 직장은 결혼 후에 어떤 흐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다녔는데 여전히 평이 좋고 내년쯤에는 좋은 소식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신조처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게 됐어요. 결혼을 했더라도 결코 직장을 놓지 말고 계속 다니라고 말하는 반면에 남편은 여전히 머리 좋은 백수로 살고 있고 시댁에 들어가서 본인의 여동생과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말로 하던 얘기론 자기도 얼른 나가야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화병이 나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소위 수정이가 철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당신한테 할 게 아닌데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만 따라가는 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을 기껏 장가 보내두고 며느리는 기잔뜩 죽이고 나를 거기 얹어서 쉽게 취업까지 해결하려다가 본인 손으로 아들 이혼시켜서 다시 떠먹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 안심해서 동정도 해드릴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이쪽 일은 귀닫고 제 삶이나 열심히 살렵니다. 제 한 섞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별탈 없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무던히 잘 지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